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저장해 두고 언제든지 꺼내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니어 정보은행입니다. 종아리가 저리고 아플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쥐가 났나? 근육이 뭉쳤나? 그런데 종아리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대표적인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통증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딱 3가지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제 아픈가? 둘째, 어떤 느낌인가? 셋째,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있는가? 진단은 의사가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먼저 갖추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 두시죠. 여러분의 정보 계좌에 꿀정보들을 담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종아리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인지 혈관 문제인지 그리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인지 차근차근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혈관 문제는 정맥 문제와 동맥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맥 문제는 빵빵함과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정맥은 전신을 돌고 나온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리 정맥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 아래쪽에서 피가 고이기 쉬운 구조지요.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혈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정맥 쪽에 이상이 생기면 종아리가 빵빵하게 붓고 무겁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더 불편해지지요. 대표적으로 하지 정맥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맥 안에는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가 아래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고 다리에 고이면서 혈관이 늘어나 울퉁불퉁 튀어나오게 됩니다. 정맥에 문제가 있을 때 통증은 대개 찢어진다기보다 터질 듯 팽팽하고 무겁고 불편한 느낌이 많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붓고 단단하고 열이 나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부터는 중요도를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종아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고 만지면 단단하고 열감이 있고 통증이 강해진다. 이런 양상은 단순 정맥류와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왜 위험하냐면요. 혈관 안에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큰 정맥을 타고 올라가 심장을 거쳐 폐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폐색전증이고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꼭 기억하세요. 한쪽 다리가 갑자기 유독 붓고 만지면 단단하고 아프고 열감이 있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통이 있거나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고 어지러울 때, 이럴 때 조금 쉬면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동맥 문제는 걸을 때 당기고 아파서 걸음을 멈추게 되는 통증입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말초 혈관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동맥이 좁아지면 특히 움직일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을 사용합니다. 근육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산소와 에너지를 더 요구하는데 동맥이 좁아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 종아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다가 멈추게 되지요. 동맥 쪽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양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가 쥐어짜듯 당기고 아픕니다.
쉬면 조금 나아지지만 다시 걸으면 또 반복됩니다. 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발끝에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발끝 색이 변하거나 괴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다리 동맥에 문제가 있다면 심장 혈관 쪽도 함께 확인할 것을 고려합니다. 네 번째, 집에서 가늠하는 판단 기준 3가지. 이쯤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 하나, 언제 더 아픈가? 밤이나 가만히 있을 때 불편해지면 정맥 쪽, 걸을 때 힘을 쓸 때 아프면 동맥 쪽입니다. 기준 둘, 어떤 느낌인가? 빵빵하고 무겁고 터질 듯 하면 정맥 쪽, 꽉 조이는 듯 당기고 멈추게 되면 동맥 쪽입니다. 기준 셋, 겉모습과 동반 증상, 혈관이 튀어나오고 붓기가 반복되면 정맥 쪽, 발끝 상처가 안 낫고 차가우면 동맥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단단하고 열이 나며 숨이 차면 즉시 병원. 이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오늘부터 실천하는 종아리 펌프 루틴. 종아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원칙은 피가 오래 정체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자주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하나, 발목 펌프.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멀리 밀어줍니다.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둘, 까치발 들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립니다. 종아리 펌프를 깨우는 가장 단순한 동작입니다. 셋, 걷기 조절. 한 번에 길게 걸으려 하지 마시고 짧게 자주 꾸준히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걸을 때 통증이 반복되신다면 무조건 참지 마시고 아프면 잠깐 쉬고 다시 걷는 방식으로 리듬을 조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번째, 종아리는 근육 건강의 지표입니다. 종아리는 혈관 신호만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부위 중 하나지요. 근육량이 줄어들수록 낙상과 골절 위험이 올라가고 혈관 건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일부 의사들은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이면 위험 신호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선별 기준입니다. 정확한 평가는 근육량, 악력, 보행 속도 같은 검사로 확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잡겠습니다. 빵빵하고 무겁고 혈관이 튀어나오면 정맥 문제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걸을 때 당기고 아파서 멈추게 되면 동맥 문제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단단하고 열이 나며 호흡 곤란이나 흉통이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갑니다. 평소에는 종아리 펌프를 위해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짧게 자주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건강은 의지보다 바른 기준과 옳은 판단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종아리 통증을 그냥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판단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니어 정보은행은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